회장님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확인했습니다. 네 어디인데? 뭐 이렇게 시계 아니면 이쪽으로 가요. 네. 네. 이게 저에게 김장 목사님 나이 먹으니까 아버지 모습 너무 예, 예. 로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참 송구스러운 일인지요. 저희가 이곳 자리에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해서 이곳으로 정했습니다만 그래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매우 좀 걱정스럽습니다. 2층까지 자리가 다 찼는데 좀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안쪽에 자리가 좀 비어 있으면 이 안쪽에 자리를 채워서 좀 앉아주시면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서 가장자리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 안쪽에 자리가 비어 있거들랑 좀 붙여서 앉아주시면 몇 분이라도 더, 특히 어르신들 더 앉을 수 있으니까 그리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여러분 함께 모시고 가장 귀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한 분 한 분 우리 어르신 그리고 우리 청소년 모두가 이철기획위원보다 더 중하시고 더 높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일인지요. 그러기에 이철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이곳 강원 북부에서, 강원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정말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한 것을 묶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행동하고 여러분이 그리 바라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 하라고 해서 이렇게 일했음을 오늘 의정복으로 여러분께 올리는 그런 날입니다. 잘 오셨고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오늘 이따 여러분께서 또 부탁이나 질문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리를 잡지 못하신 분들께 심심한 송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사회자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어서 국민들에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신 여러분들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미 여러분께서 양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내빈 축사 있습니다만은 장황하게 다 듣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도민 여러분들께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지요. 세 분의 시장님만 나오셔서 이렇게 나게 간략하게 인사 축사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의정 활동에 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약 15분 정도의 여러분의 발걸음이 함께 묻어있는 그 현장에 이철규 의원 여러분이 함께했던 현장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께서 등단하셔서 여러분들께 소상히 여러분들이 원했던 일, 바라던 일,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을 어떻게 해봤는가를 여러분의 힘을 입어서 해올 수 있었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고 바라고 우리 고령화 소멸돼가는 지역사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 이곳 삼척 그리고 동해, 태백 그리고 저쪽 정선까지 어떻게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의정보고회의긴 합니다만은 선거법에 준해서 진행을 하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널리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차 한 잔 대접할 수 없음이 있고요. 또 특별한 선거를 목적으로 연호하거나 환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찬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힘찬 권용과 화합의 파이팅은 사회자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크게 함께 화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곳에 가장 귀하신 이곳을 이끌어 가신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정 복귀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어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두 가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참 온화하고 초봄 날씨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일은 이곳 우리 동해 삼척 태백에 계신 분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모여도 아무나 온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시고 그 의견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여러 우리 각계 3개 도시의 전문가, 지도자 그리고 단체장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 참 좋은 일이지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이철규 의원님을 모시고 이 의정 복구의 사회를 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아나운서 김병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갔는데 이런 날씨를 기상청에서 뭐라고 발표하는지 아세요? 이철규 의원과 함께 의정복하기 좋은 날이라고 발표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기상청이 이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만은 이 겨울이 돼야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부모님 생각하고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이 어려워질수록 이 강원 북부 지역뿐만이 아니고 어촌과 농촌이 자꾸 소멸되고 갈수록 이쪽 갈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의원님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 국회의원님, 우리 시장님 이런 분들의 열정과 온도가 필요하지요. 바로 그런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태백 동해 삼척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온도가 모여졌는 시간, 이제 인사 나누면서 우리만의 온도를 높여서 더 나은 우리 이곳 동해 태백 삼척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겠습니다. 사회자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둘, 셋 하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활기찬 동해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둘, 셋. 많이 동해분들 이만큼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태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만큼 오셨어요. 그러면 삼척분들 도약하는 삼척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아까 동해분들은 잠깐 화장실 갔다 오셨어. 다시 동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세 군데 다 박수 치시네. 세 군데. 우리 목사님이 저기 계시네요. 세 군데 다 계시나 봐요. 정말 우리 함께 뜻을 모아서 더 나은 우리를 위해 함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는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박수를 많이 보내줘야 될 분이 묵묵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수호 통역사 우리 강윤희 씨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늘 약자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우리 이철규 교수님의 그 마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례로 본의정 보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바라보시기에 단상 왼편에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향해 서주십시오. 이철규를 좋아하는 사람 모두 굳게 대하여 기억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지정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십시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궁영령, 그리고 더 나은 오늘의 동해와 태백과 삼척을 위해 건신하시다 가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강원 남부 지역 선열들의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벌써 1월하고도 닷새가 지났네요.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설도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 이맘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도 세월이 빨리 가니까 서울에 사는 며느리가요, 우리 강원도에 사는 시어머님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참 세월이 빠르지요? 이제 설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나 뵙겠습니다 라고 보낸다는 것을 며느리가 설날을 잘못 쳤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머님 참 세월이 빠르지요? 설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나 뵙겠습니다 해서 며느리가 혼났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설날이 참 길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노인회장님들, 세계지역회의 여러 어르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서름과 압박 속에서 만들어놓은 이 번영된 대한민국에 설날이 길어졌는데 이제 우리 지역이 자꾸 쇠퇴하고 인구가 줄고 있어요. 여기에 설날 그 기쁨과 생기를 넣어드리고 그곳에 더 큰 여러분들의 바람과 기대를, 행복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이 절기위원께서 그런 고민을 함께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일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그리 해 나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 더 좋은 우리 강원 남부의 설날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이 귀빈입니다만은 앞장서서 같이 뜻을 모으고 일하는 분들이 있어서 몇 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뽑아주셨거나 여러분 대신 일을 하는 분이어서 오히려 이분들께서 거꾸로 이런 기회에 이런 시간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시걸랑 박수로
이렇게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순서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활기찬 동해를 만들고 계신 심규건 동해시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해를 위하여. 우리 동해는 그 물류의 거점의 지역으로 이렇게 함께 발전을 거듭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요, 도약하는 우리 삼척의 박상수 삼척시장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 명품 관광 수소 해양도시의 우리 삼척 함께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다시 뛰는 태백입니다. 태백의 이상고 시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호! 미래 자원도시 우리의 태백. 이 태백이 높은 지역에서 와서 그런지 힘찬 파이팅이 대단하시군요. 태백 파이팅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해도의원 세 분이 계십니다. 최재석, 김기하, 유순옥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 좌우에서 인사드리고 있고요. 우리 삼척에는 심영곤, 조성훈 도의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나와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태백에는 이한영, 문관현 도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태백분들이 많이 오시는 건지 태백분들이 목소리가 큰 건지 모르겠어요. 엄청 소리가 크네요. 예. 다음은 우리 정선군의 김기철 도의원님 곡은 부투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선 파이팅. 네, 동해시 의원님들입니다. 안성준, 정동수, 민기휘 의원님 세 분 얼마나 또 열심히 발품 팔고 계신지요. 잘한다 싶으면 박수 보내주시고요. 우리 삼척에는 정정순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권종복, 양희정,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의원님 앞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렇게 활동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정순 의장님입니다. 우리 삼척. 네, 파이팅입니다. 도약의 삼척. 자, 그리고 태백시의 고재창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김재욱, 최미영, 이경수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태백의 여성 의원들이 많은 건 선진화죠. 함께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태백을 위하여. 네, 다시 뛰는 태백. 네, 그리고 정성군에서 오신 어제 정선에서 또 엄청 성황리에 의정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전광표, 김영덕, 송수옥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참에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저희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어르신들은 대한노인의 우리 지회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 분이 나란히 일어서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수 동해시 지회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시고요. 지회장 어디 계시겠죠? 저희가 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박재옥 삼척시 지회장님 앞에 회장님 계시고 또 태백시 지회장님도 함께 자리하시고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노인회 어른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이십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이끌고 계신 동해시의 김진엽 지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울러서 태백의 권정기 지회장님 또 삼척의 김영태 지회장님께 우리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러 우리 지회장님들입니다. 우리 경제 최전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상공인들 고금리 시대에 어렵습니다. 이제 이분들 힘내라고 박수 보내줘야 돼요. 먼저 김규태 동해상공회의소 회장님 어디 계시겠지요? 일어서 주시고요. 정의소 삼척상공회의소 회장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박성윤 태백상공회의소 회장님 계시고 네,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동해하고 삼척 회장님들은 지금도 바쁘셔서 일하러 가셨어요. 아, 예, 어려운 있습니다. 모양입니다. 거기 계시, 저기 계시잖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네. 파이팅입니다.
우리 일의 최전선이에요. 다음은 번영 회장님들입니다. 우용철 번영 회장님 자리하고 계세요. 있으면 어디 계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쭉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재국 태백시 번영 회장님께도 박수 감사함 잊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의 그 최전선에 계신 오종식 동해문화원장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요. 그 다음에 삼척 최선도 문화원장님 계신가요? 지금 여기 그곳인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분. 네. 자, 그리고 이철규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최영주 후원 회장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전 강원특별자치도당의 김형순 부위원장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하동갑 방역 고문님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승호 사단법인 동안 이승유 선양사업회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귀김 민족통일협의회 도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다 모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전 삼척시장님께서도 자리를 하셨음에 인사 올리고요. 전옥찬 사단법인 경기연합회 강원자치도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한국진폐제가 협회장이신 황상덕 회장님께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박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김주영 태백시 현안대책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지체장애인협회장의 천정수 태백시 협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장애인을 위해서 이철규님께서 전국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그런 시간도 있는데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함이 저희 땅에 장애인이 있는 곳은 더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의 전교조 우리 삼척향교의 김상아 전교님께서도 우리의 늘 존경을 받고 계신데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요즘에 농협이 없으면은 우리 지역 공간이 참 힘들지요. 네 분의 조합장이 와 계십니다. 민경영 원덕 농협조합장님과 이원재 근덕 농협조합장님 그리고 김성태 도계 농협조합장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김모노 동해 조합장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에. 그리고 손관열 농협중앙회 삼척시 지부장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지부장님, 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저쪽 왼쪽 가운데 복도에서 인사드리고 있고 좀 몇 분만 더 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주 전쟁기념회에 전 국회를 지내셨는데 회장님도 자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시면 박수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 박수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받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최일봉 회장님은 예비역 중장이신데 특전사 동해집회 총재로 후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전 원주시 을 지역의 국회를 지냈던 이강후 의원님도 이렇게 또 자리하셨으니까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인지요. 그리고 우리 태백의 근간이 되는 강원랜드의 최철규 부사장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불가의 스님을 비롯해서 또 기독교에서도 존경받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 오셨는데 두 분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공로패 전하는 시간도 있는데요. 오늘 그 뜻을 가지고 함께 목사님께서 아까 자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큰 박수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은진 목사님 함께 자리하시고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삼척 큰빛교회의 곽인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분은 소개해드린 것이 예의 같아서 한 분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님의 배우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그 소명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고 계신 김희경 여사께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는데 지금도 저 위에 계세요.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봉사와 섬김으로 함께 하고 있어서요.
네, 끝으로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이철규 의원님께서 사회자에게 신신당부한 한 분만 더 끝으로 소개하고 여러분의 양해 속에 내빈 속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귀하신 분, 저에게 분명히 당부하신 분은 2층에 1층에 혹은 바닥에 앉아 계셔서 묵묵히 박수를 보내드린 사회자가 소개하지 못한 여러분이 가장 큰 귀빈이시랍니다. 모두에게 함성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함성의 박수. 여러분이 가장 귀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소중하신 분이 있으면 사회자가 적절히 소개해 드리고요. 다시 한번 한상원 목사님 비롯한 여러 우리 종교계 불가 그리고 어느 계통의 단체분 모든 분 다 소개하지 못함을 좀 양해하시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제 우리 이렇게 함께하는 활기찬 동해와 그리고 다시 드는 태백과 도약하는 삼척의 그 수장 세 분께서 나오셔서 이제 오늘 이 의정복의 지금에서 여러분들께 신년 인사를 삼아 힘찬 우리 슬로건을 함께 인사로 나누시겠습니다. 세 분의 이사님을 동시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상으로 자리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아까도 사회자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세 지역의 이 시장님께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도시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이제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죠. 세 분의 시장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허리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해 태백 삼척 당문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삼척시장 박상수입니다. 우리 셋이 마이크를 잡고 하루 종일 놓지 않을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데 선거법 때문에 할 수 없어 답답해 죽겠네요. 오늘 이철규 국회의원님의 동해 태백 삼척 의정 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동해 바다를 품고 있는 동해 시민 여러분, 대답 안 해주십니까? 삼척 시민 여러분, 백두대간의 중심 사랑하는 태백 시민 여러분, 강원도에서 제일 젊은 시장이 우리 시민들께 세배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동해 시민 여러분, 삼척 시민 여러분, 태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또 같이 전하시게 되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우리 두 시장님이 그럼 우리는 뭐 나이가 많단 말인가? 정말 이 뜨거운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누군가를 멋지게 외치고 싶은데 선거법이 발목을 잡네요. 그래서 나온 김에 대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한번 멋지게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외쳐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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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늘 존경하는 우리 동해 삼척 태백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가 된 지가 닷새가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 난 일 모두 성취하는 그런 보람된 복된 그런 갑진년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철규 국회의원님의 의정 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4년 동안 활동하신 여러 사항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동서 고속도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께서
동서고속도로를 꼭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게 세 분이 함께 민성 8기로 우리 이철 교수님과 함께 우리 경기 남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들이 점점 앞으로 더 나가시려고 그러셨어요. 네, 이게 다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자, 이제 양상이 내려오고 있는데 준비가 지난 4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버린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있죠.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은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곳 강원 남부 지역에 무수히 많은 꽃잎이 날리고 눈보라도 날렸습니다만은 그것이 헛되지 않은 세월이어서 이렇게 4년의 역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께서 함께했던 우리 강원 남부의 이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보아주십시오. 자, 약 15분 정도로 처음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해, 태백, 삼척, 정선만 바라보며 달리고 또 달려왔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내고 찾아올 것은 찾아와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와 믿음. 언제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항상 우리 곁을 지켜온 이철규 의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미래. 이철규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주신 힘으로 힘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 5년 만에 정권 교체. 이철규 의원과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 함께 이뤄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득표율 56.55%,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대선 최선봉에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총괄 보좌역으로서 새 정부 출범에 기여하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예결위 간사로 선임되어 윤석열 정부 첫해 예산안 등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21대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당조직과 예산, 실무를 총괄하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임명되어 묵묵히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재, 총선만이 아닌 국정 영역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힘으로 이철규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 오지에서 이제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으로 교통혁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동해 KTX 시대를 열었습니다. KTX 동해선의 주중 운행열차가 늘어나고 첫차와 막차 시간이 조정됩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KTX 동해선의 주중 운행 횟수가 오는 29일부터 상하에 한 편씩 늘어 2023년 12월 29일 첫차 막차 신규 투입으로 주민 편익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사회 발전에 KTX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동해선 삼척 포항 간 철도 건설 전철화 공정률 95%. 2024년 12월 개통 삼척 포항 철도 건설 전철화 사업으로 강원 남부권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교통이 오지인 강원 영동 남부권 지역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동해선 삼척 강릉 간 고속 전철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선 유일한 저속 구간 해소를 위해 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강원 남부 교통혁명의 신호탄 태백선 준고속열차 ITX 마흔 2023년 9월 개통 12월 29일 정차역 고정으로 태백 청량리 3시간 6분에서
2시간 54분으로 단축. 태백 영동선 철도 고속화 개량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 반영. 삼척, 태백, 정선, 제천을 잇는 태백 영동선을 미래로 연결해 강원남부 교통혁명을 완성하겠습니다. 대통령 강원도 주요 공약인 영월 삼척 동서고속도로. 이원의 올해 최대 과제는 강원 남부권 교통 인프라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의 미계획 구간인 영월 태백 삼척 구간의 건설 계획 확정이 절실한데 부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방향 동시 착공 및 전 구간 동시 개통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국도 42호선 백곡령 구간 터널화 사업. 총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2,132억 원으로 확정되어 2024년 상반기 드디어 착공됩니다. 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국지도 28호선 미로 화장 개량 사업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도 42호선 공사와 국도 59호선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 오지에서 이제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으로 교통혁명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오직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 수건 사업 꼼꼼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광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태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폐광지역의 경제 개선과 필요한 추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태광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때론 호소도 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하고 법의 적용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하며 적용 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법의 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의원, 유상범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가 된 법률안을 조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태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 여부를 권고합니다.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의 수건이 이번에 해결됐습니다. 안정적으로 폐광지역이 조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1. 폐특법 시효를 20년 연장하고 이후 태광지역의 경제진흥 등의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하여 사실상 한국화를 이루어냈습니다. 2. 폐광기금의 납부 기준을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하여 안정적 징수가 가능해졌고 올해 폐광기금 납부 예상액이 대폭 상향된 약 1,500억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강원랜드를 지켜내고 우리 폐광지역의 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2022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73년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탄광 근로자를 산업전사로 호칭한 지 49년, 1975년 산업전사 위령탑 제막식 이후 47년 만에 순직 산업전사 예우와 성역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425억 원 규모의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기 폐광을 앞둔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체 사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태백시 총 사업비 5,219억 원, 삼척시 3,333억 원 규모의 경제진흥개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도계 면세점 설치를 위한 혜택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리 폐광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면세점 설치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의 희망을 되찾고 순직 산업전사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주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 이철규 의원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가리왕산, 올림픽 유산의 도시 정선,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군민의 뜻에 따른 가리왕산 활용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정선 군민의 염원 이뤄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힘찬 발걸음으로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100년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동해, 삼척이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비상합니다. 강원도 동해 남부 지역이 과거에는 석탄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책임졌다면 앞으로 청정 에너지인 수소 산업으로 우리 국민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총 사업비 3,177억 원 규모의 동해 삼척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동해 삼척이 명실상부한 액화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납니다. 삼척에 299억 규모의 국내 최초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를 비롯하여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구축,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수소 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 기관 유치, 세계 최대 규모 삼척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가 2023년 9월 15일 완공에 이어 ESS 화재 안전 교육훈련센터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 화재 방제 분야 밸류체인 구축, 삼척시가 선도합니다.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에서 기업센터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담당할 강원특별자치도 유일의 거점 국가산단, 부평산단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희망, 폐광지역 경제활성의 마중물이 되어줄 태백 면산층 티타늄 개발, 공부가 같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티타늄 철광의 매장 사실을 인지하고 부처를 설득하고 납득을 시켜서 이 개발 사업을 국가중요 과제로 채택시켰습니다. 면산층에 매장되어 있다는 티타늄광 우리 한국 지질자원연구원하고 확인해 보셨죠? 네. 산업부가 이제는 직접 인천하게 해가지고 티타늄광이 개발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시추와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개발을 위한 R&D와 시추 탐사를 위한 예산 확보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백에서 꿈의 신소재, 티타늄 국산화를 꿈꿔봅니다. 동해신안 세계 선석이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필요하던 사업 추진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동해 북부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동부가 물류중심 항만, 환동해권 산업원자재 거점 항만, 해양 관광 항만으로 동해 북부항이 다시 태어납니다. 국제 여객선 터미널의 북부항으로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쟁취한 삼척 원전고시 해제, 이제 원전건설 해제 지역 및 장기 방치된 방제산업단지 부지에 생태체험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여러분의 일꾼 이철규 의원,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한 예산으로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미래를 완성해 갑니다. 활기찬 동해, 다시 뛰는 태백,
시작하는 삼척. 희망찬 정선.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희망과 자랑 이철규 의원. 빛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정쟁이 아닌 국익과 민생만을 생각하며 소임을 다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문화 조성, 소기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 통과시켰습니다. 총 51건 대표 발의, 29건 본회의 통과, 통과율 56.8%,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 단연 이철규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망가진 국가에너지 생태계 복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밀하게 점검해 나갔습니다. 꼼꼼하고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2에서 23년 13번항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와 믿음, 일 잘하는 국회의원, 힘있는 국회의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미래를 만들어갈 국회의원 이철규입니다. 여러분의 이철규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박수로 함께 화답을 해주십시오. 이곳 우리 강원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할 겁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철규를 뽑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철규니까 하고 있고 더 할 거라고요. 대한민국의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좋아하는 이유가 저랑 똑같을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고 전화 한 통, 누구 하나 인사 하나, 그 하나 허투루 응답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박수 한 번 더 크게 보내주십시오. 많은 인프라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참 지방이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각 지역 의원들이 237개 지역 의원들이 정말 전쟁입니다. 어떻게든 예산 서로 가져가려고요. 그래서 참 힘있고 대통령의 중한 신임을 얻고 있고, 그리고 역량이 뛰어난 그런 우리 지역 의원이 필요하죠. 그러니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수밖에요. 여러분은 서울 강남에 종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이 세신 분이고, 1, 2층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대구, 경북, 광주에 있는 사람보다 더 힘이 세신 여러분들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철규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 여러분 아까도 쭉 소개하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총괄 보좌역으로 우리 대통령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 당의 모든 예산과 당무를 총괄한 사무총장으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금강산 그늘이 관동 80리 간다고요. 그 그늘자락 덕을 보고 산다는 거죠. 관동 일대가. 여러분, 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 그 한평생을 약속한 사람, 이제 강원을 넘어 어쩌면 대한민국까지도 어깨에 명운을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의 사람, 얼굴도 강원도, 말투도 강원도, 사람의 마음도 강원도, 이철규
의원께서 이제 여러분께 의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여러분의 이철규를 외쳐주십시오. 이철규를 위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차게 이철규 화이팅! 다시 한번 이철규 화이팅! 네, 앞으로 좀 나가야겠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또 그리고 태백 시민 여러분, 또 삼척 시민 여러분과 오늘 또 어저께 정선에서 의정 보고를 드렸는데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서 아마 오신다고 아마 오신 것 같은데 멀리 달려가신 정선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일꾼 기원 이철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시작된 지도 이제 5시째 되는 날입니다. 또 주말입니다. 첫 번째. 오늘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하나, 또 눈이나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날씨도 쾌청하고 또한 포근한 봄날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4년 전에 저에게 또 두 번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선거 운동하기도 참으로 어려웠고 또 이 지역에 여건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지지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잠시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늘 닥쳐온 일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들어보지를 제대로 못했는데 의정 보고를 들으려고 쭉 정리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쉽지만은 또 새로이 또 시작하면서 더 나았게 더 크게 성취해야겠다는 이런 또 욕심도 생깁니다. 오늘 개략적인 의정 보고는 영상으로 올렸습니다만 우리 동해와 삼척 태백의 그런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또 이 오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저에게 당부하시거나 또 이게 꼭 이것만 해라 하고 우리 주민의 뜻을 또 명령으로 전달하시면 맞들어서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특히 오늘 아까 많은 분들 소개를 올렸는데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분이고 이 지역의 주민들을 다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저기서 있던 우리 JC 청년 회원들도 그러시고요. 새마을 또 바르게 살기 등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계시고 자유청년회와 함께 이런 모든 분들의 이런 이 고마움이 바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힘으로 결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특히 오늘 또 저의 의정 활동을 또 이게 또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 우리 당에 합류한 분들인데 우리 전 동해 부시장을 역임하고 우리 대협력위원장으로 위촉된 우리 김종문 전 동해시 부시장도 어디 계시나요? 아이고 그래서 크게 인사하고 따뜻한 박수 한번 주시죠. 또 앞전에 동해시 의원으로 이렇게 이 근무 역임을 하고 또 우리 차세대 우리 여성위원장을 맡게 된 박주현 전 동해시 의원도 아까 여기 왔었는데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인사 한번 여기서 드리세요. 네. 또 그다음에 우리 동해시 의원을 하신 강원도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으신 홍봉자 회장님이 아까 여기 같이 오셨던데 어디 계시죠? 저 뒤쪽에요. 네. 일일이 이렇게 소개를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간략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인사에 그러고 있다 마무리 때 또 부족한 것은 또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 좀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의정 복구가 화면이 준비되면서 이제 이루어지겠는데요. 잠깐 의미 있는 시간을 또 중간에 이렇게 가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안성은 목사님께서 와 계시는데 이분께서는 여러분의 이철규, 여러분의 그 지역을 대신 일하시는 이철규 의원님께서 전국 지역 아동센터 4,300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11만 지역계층의 맞벌이 돌봄 아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2만 명이나 됩니다. 종사자들이. 그래서 사단법인 전국지역 아동센터 협의회 남세도 이사를 비롯한 2만 명이 오늘 이 자리에 의정부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로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 지부장이신 이 안성은 목사님께서 이것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함께 하고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받아주시죠. 어, 4,300개 전국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철규 의원님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지역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제가 마음으로 좀 느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1만 취약계층 아이들과 2만 명 아이들이 교사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 많은 국회의원이 있지만은 그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에 귀한 공로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각계 계층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섬겨줄 것을 믿고 저는 먼 발치에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간략히 넘기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이 될 때 2020년 4월 선거였는데요. 당시 우리 지역의 4개 시군 중에 3개 시군이 바로 이 폐특법, 이 폐특법 내용 중에 강원랜드 존립 근거와 이 기금의 납부 규정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태동 때부터 한시법 10년 단위의 한시법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늘 언제 이게 판이 걷어질지 모르고 불안에 떨어야만 했고, 이것이 제가 20대 국회 때 도계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만 오롯이 이 강원랜드의 존립이 저희 이제 지역으로 오게 됐고, 제가 이부시의 당시부터 이 폐특법만큼 반드시 고쳐서 우리 폐광 지역 주민들이 강원랜드 존립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 안정적으로 이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의원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제가 1호 법안으로 이걸 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발의할 당시는 시효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거. 그냥 시한을 두지 않고 필요 없어지면 그때 가서 허가를 발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하고 이 납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 돌아오는 기금의 납부율을 순이익의 25%에서 30%로 5% 더 올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와 상충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도 있고요. 이외 몇몇 곳에서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항구적으로 간다고 항법을 만들면서 다른 지역의 경쟁 업종이 들어올 우려가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실익을 챙기고 또 그러한 이 경쟁의 이 환경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20년을 20년 단위로 연장을 하자.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자동차 운전면허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숨에 걸려있어, 생명에.
돌아가시면 면허증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한 사람에게 귀속된 거기 때문에요. 또한 적성검사 기간이 돌아서 적성검사 과정에서 운전할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면허증을 취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랜드도 20년 단위로 일단 2045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해놓고 그때 가가지고 이거 없이도 우리 이 지역에 폐광지역이 존립할 수 있다 하면은 굳이 이거 우리가 독점적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때 가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이것은 또 20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가기로 이렇게 방식을 바꾸고 사실상 한국화 시켰습니다. 이거 잘했죠? 네.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했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심부름만. 이 힘은 바로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의 열기가 과거에 10년씩 2번 연장할 때 가게를 철시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등교부를 하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온 주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투쟁해가지고 얻어낸 결과물인데 과거의 전례를 보고 이걸 갖다가 설득하고 압박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거 안 해줘도 큰일 나겠다 하는 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뿐이 아니고 다른 제가 이 법안 소위원장을 하면서 정부 여당이 당시 제가 야당이었는데 정부 여당에게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카드하고 딜도 했습니다. 해서 얻어내고 그 대신에 저걸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20년 단위로 가니까 야 우리 20년씩 할 때마다 불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뭡니까? 돈 더 내놔라. 그래서 이 순이익의 25%에서 30% 올려달라는 걸 철회하고 바꿔서 매출의 13%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00억 정도 아마 납부가 되죠, 부사장님.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이거 안 바꿨으면은 폐광기금이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순이익이 없거든요. 순이익이 없으면은 우리 지역 강원도 또 폐광 지역은 이 기금으로 하던 사업이 다 중단될 뻔했는데 고치셨다 이렇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일은 바로 이 폐광 지역 주민 모두와 여기 뭐 독일 번영회도 오셨을 때 김광태 회장 아까 왔던데 소개가 안 됐는데 또 전 번영회장 등 번영회원들과 또 태백의 현안이라고 우리 이제 김지영 회장 아까 소개는 받으셨는데 현대위 이런 단체들이 총동원돼서 나서서 함께 뜻을 모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진폐협회 우리 성희직 소장님도 아까 소개가 안 됐던데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료를 받는 거예요? 잠깐만. 정선이라고 뺐는가 보다. 여기에 우리 배광지의 순직산업 전사 유령탑 사업지들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요. 자, 요 최근에 우리 동해 삼척 태백에 뭐 기쁜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막 몰려가지고요. 그 중에 요 KTX 이 열차가 우리 아까 안성원 목사님 뭐 저한테 보니까 이 제가동 협의회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 열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아침에 서울에 일보러 가려니까 기차가 없어서 강릉까지 가야 된다. 기차가 다니지만은 불편한 게 많은데 이 아침 열차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올라가는 상행선과 저녁에 일 보고 식사하고 출발할 수 있는 기차 한 편 있으면은 얼마나 편하겠느냐. 종전에 4편 운행되는 이 주중에 8편 주말에 14편은 이 우리 지역 주민 친화적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주민 친화적인 이 열차 편성표였다.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일 보고 올라가기 좋게 만들어진 거죠. 이걸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동안 이 열차의 선로 사이 용량 문제도 있고 해서요. 끌어오다가 우선 지난 29일부터 이 상하행선 한 편씩을 증편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이 못마땅한 게 이 청량리였어요. 청량리 여기. 왜 청량리까지 했느냐?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 서울역으로 연장해라. 서울역 청량리 구간에 열차 선로가 아직 좀 덜 나와 조정을 하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이걸 청량리를 서울역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매일 출발하는 주중 열차는 다 서울역. 주말에 증편되는 것 중에 이 일부는 청량리에서
오는 것으로 하는데 이 열차는 서울역으로 바꿔서 종점이 서울역 그다음에 이게 여기가 됩니다. 동해역이 됩니다. 동해 삼척 시민들이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열차 타보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삼척하고 동해 강릉 사이에 열차 어떤 분은 천천히 가기 좋다, 바다도 보고 구경도 하고 좋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좀 빨리 가도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또 이 바닷가 풍경을 보고 가려면은 저속 열차를 타도 됩니다. 이 고속 열차는 빨리 가는 게 우선 첫 번째 이 존재 이유거든요. 그런데 강릉에서부터 삼척 가는 금년 말에 포항에서 올라오는 열차가 고속으로 삼척까지 와도 이게 강릉까지 가는 데는 다시 저속으로 가게 됩니다. 시내를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이 삼척 시민들께서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철도 노선에 대해서 불편이 많이 있었다고 호소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이걸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할 때 삼척역에서 도경을 돌려서 동해 강릉까지 직선 고속화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반영됐고요.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이 지금 예타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되고 나면은 조속히 착공해서 이 종기 준공 시기를 빨리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척 시민들께서 왜 삼척에는 KTX 아무나 이렇게 가서 앞으로 지나가니까 괜찮죠? 제가 이거 지난 연말에 11월 달에 임계 번영에 불려가서 그 설명을 해드리고 왔는데 아니 대통령이 불 뚫고만 한다니 이 사람들이 무슨 아직도 말이지 공사 기공식도 안 하고 이 가짜인가 보다 하고 누가 또 이 문제를 제기했나 봐요. 그 전에 이제 아까 고속도로 설명 나오면 보고 들렸는데 삼척에서는 저기 영월서 태백 거쳐가지고 삼척 오는 고도를 누가 그게 동해로 간대 이래가지고 삼척 시민들이 무슨 삼척까지 오는 도로를 동해 돌리냐고 또 막 걱정한다는데 그렇게 괴담이 만들어집니다. 가짜 뉴스가. 요것도 맞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1월 달에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요. 넣고 난 다음에 추진을 이제 해왔는데 이때 12월 말 요 시기에 땡겨졌으면 벌써 착공이 됐을 겁니다. 됐는데 제가 이왕 하는 거 이거 좀 쓰기 좋게 편리하게 하자. 그 길을 좀 넓히고 조금 들어가도 될 일이 아니라 좀 위험한 구간에 과감하게 터널로 치고 나가서 이 공사비에 들더라도 안전하게 또 이 오갈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니까 돈이 많이 한 900억 정도 돈이 더 듭니다. 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려면은 이 협의를 시작해가지고 이걸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500억이 넘으면 예타를 다시 받는데 900억이 들기 때문에 이걸 지난해부터 수동시키고 끌어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완전히 이제 완료가 되고 지금 조달청에 이제 입찰 홍보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으니까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고요. 한 3년 정도에 끝낼 수 있게끔 예산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선서 오신 분들은 이제 의심 안 하셔도 되겠죠? 알려드리세요. 이게 요것도 조금 원래 여기 22년에 준공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요것도 19년 1월 달에 요거 이게 당시에 22년 준공은 뭐냐 하면 디젤 기관차입니다. 디젤로요. 디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디젤 기관차 타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2019년 1월 달에 우리 강석호 지금 자유총명 총재하는 강석호가 그분이 이제 영덕 국회의원이었는데 우리 협업을 해서 이거 디젤차 타지 말고 오염되는 거 하지 말고 전기 고속차로 바꿉시다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타를 면제하고 4,830억이 전철화 하는데 전기 공사하는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진행하면서 시간이 늘었고요. 사실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통도 가능했는데
여기에 환경부가 우리 삼척시장 환경부가 태클을 걸었죠. 여기 변전소가 한 여러 개 들어갑니다. 구간마다 전기 승합을 시켜야 되니까 이 변전소를 아직에 더 설치하는데 애당초 이 환경영향평가원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전철로 바꾸니까 이 사업 주체는 변전소가 한 개 변전소가 5만 평밖에 안 되니까 15,000평 안 되니까 작은 변전소가 되니까 한 개 시설이 5만 평방미터가 넘지 않으면 이 재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데 이 환경부에서 모든 변전소를 아불러 가지고 5만 평방미터가 넘으니까 재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스톱을 시켜서 이 평가를 받느라고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걸 이렇게 여기 환경부 뭐 이게 관계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환경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류가 문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하는 데까지 그걸 권력이라 생각하고 갑질을 해서 이 사업이 몇 개월 지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말에는 영업운전이 이루어지고 부산 또 울산 포항 쪽 남쪽 분들이 우리 삼척이나 동해 강릉 쪽에 이런 이 아름다운 해안 또 그다음에 이런 관광 자원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우리도 손님 맞이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 전철로 바뀌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된 사업이고요. 동해 신항 사업도 이게 3단계 건설이요. 이걸 처음에 계획에는 진입도로도 없었습니다. 전용도로가 없던 걸 이 만에 도심을 거쳐가지고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곧바로 항만으로 진입하는 전용도로를 이것도 만들려니까 뭐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동해 시보구 절반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근데 우리 동해 시민들의 복지에 써야 할 돈이 이 국가사업인 항만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전액을 국가 사업으로 국비로 했고요. 방파제 공사 이런 게 중에서 신항에 민자항으로 민자를 투자하게 되는데 민자 투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세계 선석을 국가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이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기에 하나 더 마침 오늘 여기 이제 해경 퇴직하시는 경호회장님 오셨는데 신철 기자님 오셨는데 여기에 얼마 전에 누가 해경에서 간부가 와서 아니 의원님 이럴 때 여기다가 이 선박 정비 시설을 하나 유치해 달라는데요. 여기 해경 해군이 있는데 여기 선박 수리 시설이 없어가 700톤급 이상 수리 시설이 없는 관계로 배가 고장나면 며칠씩 걸려가지고 저 목포로 앞으로 가든가 저기 부산 쪽인가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배를 수리해야 온답니다. 여기 있는 행정선, 군, 함정, 해경 함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여기 지금 해경하고 협의를 하니까 내년에 하자고 하는데 빨리 금년에 서울로 가지고 새로이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이 선박 정비업 이 시설 때문은 해군, 해경 이런 애들이 와서 정비할 때 길게는 몇 달, 묘한 게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정비하면 함정 따라와서 여기서 근무한다. 그러면 여기서 숙박도 하고 소비하는 게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지금 시작을 여기 미쳐넣지 못했는데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재정 전환시켰고요. 이것도 다 재정으로 3부두까지 국가가 민자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다 재정을 투입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도 동해항의 인입철도도 이번에 신규로 반영해가지고 철도 노선을 깔게 됩니다. 인입시설도 다 하고 연결도로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는 여기서 요 구간이 2.8km인데요. 톨게이트 나와서 이거 도심지 구간이라 가지고 돈을 절반을 지방자치단체 보고 대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항만 시설인데. 그래서 전부 재정으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해항에 있는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걸 묵화항으로 이전을 해야지 항만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그 정부에서 잘 안 해줘가지고 국회에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괜찮습니다. 국회에서 이 신규로 넣어가지고 아까 이게 신규 증액이라는 게 국회에서 하는데 이게 예전에 말하면 쪽지 예산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요즘은 카톡을 한다고 카톡 예산이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앉아 탁상에서 만드는 예산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 국민 필요에 의해서 편성돼야 할 예산이 관료들에 의해서 반영되지 않을 때 국회가 주민을 대표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하거나 또 새로이 신규로 넣는데 이걸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언론이요. 저는 그 언론의 비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는 제가 이 신규나 증액된 걸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그걸 가지고 비판적으로 자꾸 뭐 예산 쪽지 예산 해가지고 도둑질 한 것처럼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무슨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데요. 우리 또 그걸 모르는 우리 국민들도 같이 덩달아서 요구합니다. 이놈들이 말해 쪽지 예산 해가지고 막 국회에서 예산 장난질 쳤다고. 그게 예산 장난질이 아니라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제 동해안에 이 뭡니까 종합 발전 계획도 이제 수립해서 앞으로 이제 동해안이 묵화항하고 기능 내 재배치 그다음에 이 용도도 대폭 확대될 겁니다. 동해에서는 얼마 전에 신문 났지만 연말에 이것도 연말에 발표됐는데요. 여기에 금년에 안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게 국비가 안 되고 이 균등 예산으로 지방비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해시장께서 공무원들하고 열심히 발표도 팔고 함께해서 이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습니다. 면제시키고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금년도부터 사업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동해 시민들이 물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3천만큼요. 그래서 이걸 이 759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방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시민들을 위해서 신규로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계속 사업인데 제가 20년도부터 25년까지 하는데 이거 차질 없이 25년도까지 마무리되게끔 예산을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해오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회관을 동해시에서 건립하는데 여기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원래 정부안에는 2.5억만 편성됐는데 늘려가지고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평 3단에 여러 가지 이런 이 재창조 사업이 부평 3단 복합센터, 아름다운 거리, 혁신지원센터 등 이런 이 지원 시설들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금년 내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동해 대진항의 어촌 활력 증진 시범 사업도 이것도 대진항에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까지 하는데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그동안 이 지방 교부시에 특교시가 한 217억 정도 확보돼가지고 아마 부족한 우리 동해 시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에 단비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 우리 김현식 전 태백시장 오셨던 데 어디 있어요? 가셨나? 어디? 김현식 태백시장 어디 계시죠? 전 태백시장에 가셨나? 아까 여기 오셨다가 앉았더니 자, 요거는 아까 우리 금년에 태백의 장성 광업소가 폐광을 합니다. 이제 장성에는 그렇게 되면 태백에는 석탄 산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3척만 남고 3척은 내년에 2개 광업소가 폐광을 하고 경동은 당분간 더 갑니다만 이제 태백의 석공은 대한석탄공사는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폐광하게 되면 폐광 이후에 우리가 대비해 가지고 넣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리부터 이걸 준비해 왔는데요. 올해부터 29년 사이에 약 한 5,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 석탄의 대체 산업을 1자리를 만들고자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산업부가 예산을
이 정도 들어가니까 사업 계획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예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저기 요거 잘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져서 태백이 석탄공사 폐광으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이 없도록 대처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게 태백에 저는 저런 사업도 아까 좀 전에 사업도 중요한 대체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이 정부가 재원의 투입 없이도 그냥 이거 시장만 하면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창출되는 이 티타늄광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하반기쯤에 태백시에 우리 지도자 한 분께서 이런 게 있다는데 이걸 왜 정부가 국회의원부가 알고 있느냐 물어봐야죠 이게.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마 태백시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하다 보니까 희귀금속 이 매장 탐소를 했더라고요. 전국에 한 20여 군데 했는데 다 실패하고 아무도 없는데 태백의 면산층, 그 태백의 그러니까 이 철암과 봉화의 일부 구역, 삼척의 가곡까지 요 구간에 티타늄 철광이 양질의 티타늄 철광이 매장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립지질자원연구원이 당연히 난 지질 자원이니까 산업부인 줄 알고 산업부에다 매일 물어도 산업부는 모르다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와서 그거 없답니다 그랬더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 양반이 수시로 와가지고 이거가 지금도 관심을 갖는다고 명함을 주는 걸 보니까 지질자원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산업부 불러가 되게 혼내려고 보니까 그 지질자원연구원이 산업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국토부의 산하기관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내에도 칸막이가 이렇게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불러서 이걸 확인하니까 국립지질자원연구원의 원장과 이 두 박사가 이 구세주 만난 기분으로 그냥 의원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정부가 단돈 1원도 돈을 주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70억 원으로 이렇게 정부 주요 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티타늄 광량이 확인됐다는 이 루머가 나가가지고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 먼저 알려짐으로 인해서 작년에 이 경동 홀딩스라는 회사에 국가가 한 서너 배가 폭등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소수의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하기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우리 국내에서 이걸 분석을 못한다 하면 대한민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반도체도 만들고 원전도 만들고 다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 티타늄 분석하고 선광하고 전광하는 기술은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이 분석하고 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석을 대충 계략적인 것만 파악을 해서 해외에 분석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는 매일같이 밤에도 시간 나면 이거 꼭 성공해야 된다. 이게 성공하면 앞으로 100년 동안에 강원 남부 지역에 100년을 책임질 산업으로 이것은 석탄하고 달리 후방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채광하고 선광하고 전광하고 그 다음에 이 가공 제품까지 여기서 우리가 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일관 공정 체계를 구축하는 엄청난 일자리가 구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황상덕 회장님 오셨는데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때부터 이거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부터 그래서 결국은 우리 425억을 들여서 태백에 순직산업전사 위령탑을 건립하고 성역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법에 의해서 정부가 위령제를 주관하게 되어 있고요. 이 예산도 지원하도록
법제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태백 시민들이 거둔 재원으로 우리 또 회원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부담해서 이 제를 지내고 운영해 왔는데 이제 명실상부 국가 행사를 격상을 시키고 과거의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를 부담해 공급했던 우리 석탄 산업의 주인공들, 주역들과 그 후손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입니다. ITX 마음 2차 한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 9월달에 개통을 했는데요. 이걸 지금 우리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이거 한편 들어가지고 뭐 바뀌나. 이게 대한민국 첫 번째 차입니다. 1호차를 여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태백선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전동차가 정차되면 계속 과거의 새마을호차가 이걸로 바뀔 겁니다. 바뀌는데 이게 바뀌어야지 또 우리가 이제 이 태백선을 고속화 개량하는 사업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집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차 계획에는 이 예비 검토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5차 계획 때는 반드시 이걸 넣어서 우리 앞으로 이 태백선을 이용해서 이 정선, 또 태백, 도계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동해 안 나오고 여기서 바로 제천을 해서 서울로 2시간대에 가는 이런 교통망을 구축시키겠습니다. 정말로 이 가슴 아픈 일인데 태백이 하도 일자리가 없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교도소라도 우리가 유치를 하자. 그래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이걸 원하고 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22년도에 최종 확정을 해서 이것도 예타 면제를 시켜가지고 건립을 확정 지었습니다. 아마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짓고 나면은 이때쯤 이 계획을 세울 때 이 태백의 이 교도소는 저기 서울에 있는 것처럼 뭐 흉악범 이런 범죄자들이 아니라 과실범 또는 경제사범 이런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 형기를 떼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약간 좀 대한민국에 좀 소위 말하면 소비가 아니 3년 있고 10년 있으면 이거 찾아오지 않으면 지역의 경제에 뭔 도움이 됩니까? 그 사람이 한 달이든 10달이든 간에 좀 면회도 많이 오고 해야지 지역 경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수감 생활할 수 있게끔 저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의 공원묘원 주무관도 하여튼 금년에 국회에서 제가 하면서 사업비를 좀 올려가지고 빨리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장성 분구 하수관도 정비 사업도 됐고요. 권리 정수장 개량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태백 주민들이 이거 해달라고 계속했는데 이 국토부에서 서로 이게 뭔가 하면 그 사격장 있는 그쪽 가는 길입니다. 이게 한 200억 드는데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결국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이게 상하위 계획에 업돼가지고 안 된다는 걸 억지로 해서 설계비를 좀 넣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국가 사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국회에서 신규로 이건 사업비가 얼마 지금은 당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태백시 주민들의 만성질환 건강 격차를 분석하고 이런 저게 하는 용역 이런 사업입니다. 태백에 경찰관들이 안 올라가면 오면 다 도망가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니까 이 관사가 없답니다. 혼자 와가지고 어디 너무 불편하고 뭐하다. 그래서 이걸 한 30억 정도 해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그냥 넣어서 이게 진짜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태백이 분뇨 시설 이것도 뭐 분뇨 처리 시설을 확충했는데 이게 오물이 나오면 요 낙동강으로 가고 한강으로 가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국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반응을 시켰습니다. 태백도 한 216억 정도 4년간 교부세가 갔습니다. 삼척에 가면 이제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아까 동해하고 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이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수소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기를 쓸 때는 발전소였잖아요. 그 다음에 전선을 깔고 했는데
또 이 LPG하고 할 때는 탱크롤이 차를 만들잖아요. 차가 다니고 배관망이 막 깔리고 하는데 앞으로 수소가 에너지를 이제 수소가 감당하게 되는데 이게 하늘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수소를 자동차도 수소로, 발전소도 수소로 쓰는데 이걸 어떤 용기에 저장할 거냐? 이 수소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저장하는 용기를 만들고 용기에 밸브도 있고 관도 있고 탱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관을 통해서 간다면은 배관도 이 파이프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액화수소의 저장, 운송하는 이런 이 용기라든가 관련 산업이 여기가 동양 삼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원덕에는 액화수소를 만든 LNG를 가지고 하루에 한 30톤 정도 실제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해 삼척이 앞으로 미래 에너지인 액화수소의 이 저장과 운송을 담당하는 이런 적의 이 클러스터로 구축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지난 연말에 극적으로 예탄을 통과시키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태백과 마찬가지로 삼척도 지금 도계가 내년에 폐광을 했는데 미리 그래서 여기는 3,334억 여기도 좋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왜 더 신청하시지? 이것만 했어요. 여기에 삼척시가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설명을 드린 중입자 가속기 의료 조성인데요. 저도 이거 지난번에 삼척시에서 한다 할 때 조금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서울에 있고 고대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다 서울에 있는데 아산병원도 거기가 암치료 잘하는데 여기까지 오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이 서울에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세브란스 병원에 하나 있는데 지금 어지간한 사람이 2, 3년 내에는 저게 이 치료가 안 된다. 이 치료는 하루 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5번 이렇게 받는데 치료를 받고 거기서 또 며칠 있다가 또 받고 있다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꿈의 치료기라고 합니다. 암 치료. 그래서 이 진료하고 검진하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치료만 하는 시설이라서 이 중립자 가속기를 이 도계에다가 대체 산업으로 도계 넣고 나면 여기에 이제 숙소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가면 이게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그럼 나중에 가만 생각하면 나중에 서울에 다 생기면 어떡하나. 다 생겨도 거기보다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공기 좋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곳에 와서 하게 되고 이게 지금은 한 번 뭐 치료받는데 5천만 원이나 든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도계가 완성하게 되면 굉장히 가격 경쟁도 있고 또 환경이 다 뒷받침이 되고 나면은 이게 우리 도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기 지난 9월 달에 강원대학교 앞에 우리 2차전지 배터리 화재 안전성 인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거기서 모든 검사 인증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건물 보면은 저게 무슨 세계 최대냐, 저게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아마 배터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기 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또 도래되는 산업 중에 이제 이 액화수소 산업이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부상을 하는데요. 이 액화수소라는 게 가스는 어딘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걸 가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하려면 그 용기든 뭐든 생산하도록 이걸 검증하는 신뢰성 평가를 받아야 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이 센터를 우리 바로 삼척에다가 이 건립하기로 이 지난해 결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이미 태웠습니다. 이게 한 30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해서 이 삼척에 이 기관이 들어옵니다. 아마 삼척시에서는 동막에다가 하신다 했죠. 이게 이런 게 선점되면 기업들이 다 이리 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국가기관인데요. 이게 몇십 명이 근무하더라도 이거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 시설입니다. 앞으로 이거 한번 우리가 이거 사업을 이거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금년 내년 사이에 구축이 돼서 여기처럼 바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광우 의원님 오셨는데 언제 예전 산업부 계실 때 그때는 이 수소 이런 게 없었죠. 이 수소 같은 게 과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소라는 게 우리 일상의 수소가 무슨 내 삶에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이제는 이 수소가 앞으로 자동차도 발전도 다 이걸로 가게 됩니다. 저쪽에. 자, 그 다음에 이 수소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소재 중에 또 연료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세라믹 소재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부품 기반 구축 사업이 삼척입니다. 이것도요. 강원 테크노파크하고 삼척이 협업을 해서 이 기술 개발하고 하는 거니까 바로 인접 기업에다 들어오는 기업에게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이 사업도 국회에서 빨리 좀 하라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국지도 미로 하장이 드디어 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입찰이 끝나서 아마 곧 기공식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때 얼마 전에 여기 몇몇 분들이 아니 서울에 있는 회사가 입찰됐는데 공사는 삼척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삼척 시장님이 좀 말씀하셔가지고 하도 그분 정부 삼척에 기업들 좀 주라고 하십시오. 이 신기미로 이거 정말로 저도 그냥 어떤 데는 짜증스러울 정도로 불편합니다. 이게. 예? 이게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법원이 하지 못하게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법원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다시 진행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신기미로가 한 구간이고 또 도계 신기가 한 구간, 2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게 예산 충분히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이게 금년에 연말까지 할 수 있게끔 동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시작부터 좀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동료는 하겠습니다. 제가요. 돈도 다 갔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게 옛날 원전 부지입니다. 이 탈원전을 찬성하는 건 아닌데 당시에 이 원전 부지를 지정 모시할 때 영덕에만 원래 하려고 하고 여기는 대상이 원래는 주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국에다가 까는 게 바람직하냐. 두 번째 이걸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덕은 이걸 취소시키려니까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21년인가요? 반대를 해가지고 이 영덕 주민들이 왜 원전 짓는다 해놓고 이거 안 짓느냐 하고 반대도 했고요. 근데 우리는 삼척에서는 원전보다는 다른 시설이 낫겠다라고 주민들이 이걸 바꿔달라 해서 결국 주민들의 뜻을 받아 산업부를 설득해서 제일 먼저 이 고시를 해제했는데요. 이걸 방치해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걸 아립에 탄소재로 에너지에 기반한 자연체험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정부의 이 사업으로 나무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500억 정도 채 안 됩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새로운 이 시설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이게 관광단지로 조성이 될 거고 삼척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멀지 않아서 건덕이 이 동해안에 제일 가는 관광 휴양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업자도 선정하셨어요? 네. 네. 업자도 선정됐답니다. 이제 국도감이 붙겠죠. 대진항 이거 방파제 보강하고 하는 건 다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뒷받침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덕의 비화진 권역도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언덕의 신남 권역도 일반 공사청도 이 지난해
공모에 있었는데요. 예산 바로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요. 뭐 해경의 삼척 파출소가 너무 노후됐다고 지난번에 북한에 목선이 넘어와가지고 한번 거기 갔다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 새로 이 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안 해주는 걸 저기 새로 짓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또 이 바닷가 경관도로 사업인데 동해는 이게 없다 보니까 경관도로 그 삼척이 해당되는 삼척에 이 경관도로 조성 사업이 빨리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10억이 정부에서 10억을 편성해가지고 그걸 40억으로 3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도계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은 석탄값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보조금을 편성은 해놨지만은 지금 국가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젠가 우리 석탄 가격이 내려가면은 도계 석탄을 팔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해 두었습니다. 교부시에 아까 삼척은 좀 작네요. 그러니까 동해 태백보다 재정 여건이 좋죠. 삼척이 재정 저게 이 재정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도농 복합 도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삼척은 실제 집행 예산이 한 1조 넘죠. 우리 동해는 한 5천억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 예산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사업 예산이 넉넉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동해 시민들이 늘 무슨 돈 100억도 안 들어가는 안 해주나. 삼척은 100억짜리 사업이 쉬운데 동해하고 태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부세가 한 20억 정도 작은데 서운하다고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올렸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이게 말씀을 주셔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달포 전에 아마 여기에 어머니께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동해에 삼육초등학교라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어머님들이 교장 선생님하고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이유인지는 학교가 너무 노후됐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얼른 제 생각에 사립학교는 시설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동해에 있지만 이 학교의 학생들은 동해, 삼척, 강릉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를 통학을 하는 거죠. 근데 시설은 노후돼도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많이들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노후돼가지고 이걸 한 3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하려니까 재단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정부에서는 사립학교라고 안 준다고 해서 시도도 하지 않았답니다. 엄두도 내지 못한 거예요. 이대로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고 옆에 고차 지뢰 쓰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 뭐 누가 얘기하셨는지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뭐 기획하면 얘기하니까 되는 게 있더라 하고 뭐 또 우리 의원이 좀 힘좀 준다니까 한번 가보자. 이래가 30명 정도가 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 왜 안 됩니까? 이랬죠. 다 같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정말로 안 된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농사지려 가는다고 다리 놔달라면 안 되는데 내가 사니까 집에 가는 길 다리 놔다고 하면 다리 놔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곳에 다리를 놓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농사지려 가기 위해서 다리 넣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소용이 없다. 사람이 살면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다리 놔줘야 되듯이 여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외통수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기획관리실장한테 바로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답변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30억 지원이 가능하니까 금년 3월 달에 지난해니까 내년 3월 달 교육 투표할 때 30억 지원을 드렸으니까 답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답을 드렸더니까 그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된 겁니다. 또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넓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식에 비추어서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은 지원이 되는데 왜 사립초등학교만 사립이라는 이유로 공립과 차등을 받아야 될까? 문제의식을 가지면 해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삼척시의 어민들은 지금 불이익이 없는데 동해시의 어민들 중에 54가구입니까 시장님? 그리고 최재석 의원님 53가구가 어민 직불금 수혜 대상에서 지어야 됐어요. 똑같이 어민인데 사는 집이 뭐 농업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라 그 동네가 상업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을 만들 때 몰라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따지다 보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아니 어민의 소득이 높으면 안 줘도 괜찮은데 어민이 사는 집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에 따라 해가지고 직불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농업직불금도 마찬가지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시니까 부처에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행정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다 가지고 명시를 딱 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드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법이 지금 발의해가지고는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선거 끝나고 하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역하고 삼척은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동해와 속초만 해당이 돼요. 속초에 우리 이양수 의원이 농해수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법을 발의해서 법을 고쳐줘야만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아까 우리 안성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감사패를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해도 저 서울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전국에 있는 모든 동일한 사람들에게 다 수혜가 같이 갑니다. 제가 했다가 동해 삼척만 혜택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쓸 거냐, 나라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쓸 거냐 할 때는 일꾼이 좀 게을러도 남이 해도 그냥 동나라 같이 그런 거 있습니다. 똑같이 노령연금을 강원도에 산다고 노령연금을 더 주고 덜 드리고 서울에 산다고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같으면 다 똑같이 해요.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돈을 써야 되느냐, 투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이 막 무진장 있어가지고 달라들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해 세입을 갖다가 이 우리 재정 규모를 추계해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 수당도 드려야 되고 아이들 교복금도 줘야 되고 지방교부세도 주고 다 하고 남는 걸 가지고 어디에 길을 낼 것이며 학교를 보수해주고 어디다가 이런 복지시설을 지을 것이냐, 이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지런히 그러면 나라 돈을 먼저 가져오려면은 사업을 가져오려면은 동작이 빨라야 됩니다. 동작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극성스러워입니다. 극성스러워. 네? 그래서 극성스러운 사람한테는 못 당해내거든요. 근데 극성스러운 게 그냥 극성스러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를 가지고 당사자가 꼼짝 못하게 거머쥐고 극성을 부리면은 공무원들이 해결해 줍니다. 이게 그 두 가지죠. 귀찮아서 또 때로는 더러워서 해준다고 줍니다. 그 다음에는 동네 옛날에 보면은 힘센 주먹이 센 등치 큰 형이 뭐 시키면은 아이고 저거 아다가 얻어맞을까봐 겁나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어느 동네를 위해서 돈을 줄 것이냐 할 때는 결국은 일꾼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부지런하게 또 잘 그들이 아이 주기는 주는데 쓸모도 없는 걸 주면 뭐합니까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마음을 칼자루 잡은 공무원들 마음을 잘 사서
이거는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 또 태백과 삼척에 우리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돌아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21년 7월 말부터 주중 시간을 제가 거의 못 가졌습니다. 주중 시간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중에도 좀 지역에 이제 회의가 없는 날에 와서 주민들 또 찾아뵙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개미 마을도 성희직 우리 소장님이 불러가지고 갔다 오고 주민들하고 했는데, 그것이 2021년 7월부터는 선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내 경선 캠프의 책임을 맡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실 주말만 그냥 와서 우리 행사 또 이 사회단체 분들하고만 주로 이제 벌거되고 우리 지역의 골골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가렵고 아픈 게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지역에는 우리 시장도 계시고 또 우리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께서 열심히 또 발로 뛰면서 주민들과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본인들이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기서 처리하실 것이고, 또 국가에 재정이 필요하거나 제도 계획이 필요하면 저한테 마짐없이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선출직 시장님과 우리 시도의원님들 여러분께도 응원과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제 얘기만 하고 가면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꼭 오늘 여기서 물어보고 싶었다. 또 아니면은 꼭 내 당부하고 싶다. 내가 한 말씀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사무총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저 지금 사무총장 잘리고요. 아니요. 지금 이제 한번 사무총장 영원히 사무총장입니다. 아유, 우리는 나이 삼척에서 태어나가지고 삼척에서 지금